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설명회 진행을 맡은 대외협력팀장 직무대행 김태현입니다. 바쁘신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구용 원장 직무대행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일희 사무처장께서 진흥원 경영전략체계, 조직구성 등 진흥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후 2026년 사업 예산과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부서별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출판정책연구실, 출판전산망운영실, 산업진흥본부, 문화진흥본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사전 참석 신청 시 온라인을 통해 남겨주셨던 사전 질의에 대한 답은 관련 부서장이 사업 내용 발표 시에 발표 내용에 담아 답을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사업 소개가 끝나면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구용 원장 직무대행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6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이구용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출판 산업계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진흥원은 매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이렇게 직접 뵙고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출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독서를 중심으로 한 문화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물론 세계 출판의 동반자인 우리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출판의 방식과 역할을 다시 살펴보게 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출판 콘텐츠는 국내를 넘어 해외 출판 시장에서도 점차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독서 경험을 나누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지역 서점 역시 일상 속 생활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흥원은 출판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책을 만들고 나누고 읽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세대 규모 관계없이 출판 문화가 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차분히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설명회가 2026년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출판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신 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일희 사무처장께서 진흥원의 경영전략체계, 조직구성 등 진흥원에 대한 소개와 2026년 진흥원 사업 예산과 중점 추진 방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흥원 사무처장 김일희입니다. 경영 전략 체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으로 국가 지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션 아래 보신 4개의 전략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 생태계 균형 발전, K북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독서 문화 확산을 통한 출판 수요 증대, 지속 가능과 공정 기반 미래지향적 출판 산업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12개의 전략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출판 산업 인프라 강화, 또 정책 연구 활성화, 성장 도약 지원, K북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 해외 수출 활성화, 디지털 출판 시장 활성화, 출판 콘텐츠 공공 수요 확보, 다채널 독서 활동 지원, 일상 속 독서 저변 확대 등 12가지 전략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에 사무처장만 음영으로 돼 있어서 제가 놀랐는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저희 사업 부서 3실 3본부 11팀 13호국 되어 있는데요. 주요 그 지원 사업들은 산업진흥본부와 문화진흥본부의 7개 팀이 한 50여 이상의 세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 그 조직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주요 사업과 사업 부서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퀴즈는 아닌데 좀 생각해 보실 시간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소출판사 성장도약 지원 사업은 어느 팀에서 진행할까요? 잠깐 보시면 디지털 콘텐츠 교육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책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 이거는 쉽죠? 미래산업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 읽는 대한민국, 여기는 문화진흥본부의 독서 입문팀에서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도서전, 이건 어딜까요? K북 수출지원팀입니다. 세종도서 문학나눔, 이 사업은 출판 콘텐츠팀입니다. 그리고 K플랫폼 대한민국 그림책상, 이 부분은 K북 문화교류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도서물류 지원, 권역별 선도서점, 이런 사업은 도서유통선진화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별로 매칭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부서 이름을 길어서 외우지 못하시는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공모가 나오거나 문의사항 있으실 때 잘 살펴서 문의하실 수 있도록 잠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올해 2026년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465억 2,2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2억이 증액되었고 21%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우수출판 콘텐츠 육성 199억, 출판산업 유통지역 지원 62억, 출판산업 기반 조성 95억, 출판산업 성장 동력 조성 97억 등 주요 사업들은 증액되었고요. 심의 등 기본 사업은 1억 5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기관 운영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또 사업 부서에서 말씀드릴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한 지역 서점 활성화, 두 번째는 K북 글로벌 확산, 그리고 웹소설을 더욱더 활성화 산업으로서 지원하는 3가지 줄기가 되겠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서점의 문화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역 기반 맞춤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인프라 개선, 또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북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K 콘텐츠 글로벌 원스톱 지원을
일환으로 수출 콘텐츠 판로 다변화 수출 지원, 그리고 독자 맞춤 교류로 해외 수요층을 확대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웹소설 산업 지원으로는 K 웹소설 세계 시장 진출 본격화 차원에서 웹소설 IP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번역비 지원으로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팀 부서장님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26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요 사업에 대해 각 부서장이 직접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출판정책연구실, 출판전산망운영실, 산업진흥본부, 문화진흥본부의 순입니다. 먼저 출판정책연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옥희정 출판정책연구실 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정책연구실 옥희정입니다. 출판정책연구실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고 출판산업 현황을 분석해서 현장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출판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분석 사업입니다. 국내 출판사, 유통사, 전자책 출판사 등 약 2,000여 개사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판시장 규모와 종사자 현황 등을 파악해서 출판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실태조사 보고서는 저희가 아직 완료하지 못했는데요. 6월 중으로 진흥원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판산업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출판산업 실태조사를 제외하고 총 5건의 조사 연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6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입니다. 웹소설 플랫폼사, 콘텐츠 제공사, 창작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웹소설 산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출판 수출 통계 조사입니다. 수출 계획 수립의 중요한 자료이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올해는 출판사나 에이전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출판 통계 체계를 좀 개선해 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서점 실태조사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위해서 경연으로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작년 저희가 하반기 연구 과제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AI를 비롯해서 독서 문화나 유통, 전자출판 관련해서 많은 의견 내주셨는데요. 내용 검토해서 연구 주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관련해서 관계자들 의견 수렴도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저희가 시작한 연구 중에 도서 정가제 역량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출판 외주 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 연구, 공공대출도서 지원제도 운영 시뮬레이션 도입 연구, 출판 콘텐츠 기술개발 과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26년 상반기 내에 연구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외 출판 산업 분석입니다. 출판 정책 현안 중심으로 KP파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종 발간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출판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시의성 높은 해외 정책 자료와 통계 자료를 번역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출 코디네이터 사업입니다. 진흥원은 미국, 독일, 중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의 현지 수출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지 출판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과 일본 수출 코디네이터는 추가 모집을 위해 공고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출판 정책 전문 웹진 출판N 발간인데요. 출판N은 연 6회 격월간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출판 산업을 둘러싼 정책, 제도, 환경 변화를 출판 현장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판엔 구독자가 1,600명인데요. 뉴스레터와 그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저희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판엔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출판 전산망 운영실입니다. 발표는 김준영 출판 전산망 운영실 팀장 직무대행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판 전산망 운영실입니다. 먼저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 올해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은 도서의 생산, 유통, 판매 정보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 선진적 출판 유통 체계 구축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출판사, 서점, 도서관, 일반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별 주요 기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출판사 도서 정보 등록 관리, 정가 변경 관리, 홍보 관리, 판매 통계 확인, 출판 단체 홍보 관리, 지역 서점 도서 확인, 판매 통계 확인, 홍보 관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수서 관리, 홍보 관리, 온라인 서점 도서 등록, 일반 국민 도서 확인, 출판사 정보 검색, 출판 산업 통계, 출간 예정 도서 알림이 있겠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저희 출판 전산망은 첫 번째로 AI 도입 데이터 등록 자동화를 하겠습니다. 도서 설명 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도서 정보를 등록해주는 기능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책 판매 데이터 연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공하지 못한 전자책 판매 데이터를 주요 전자책 유통사 판매 데이터를 연계하여 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환경 운영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보안 강화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확대입니다. 월별 판매 데이터 리포트를 발행을 통하여 검증된 보고서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교육 및 이용 안내입니다. 이용자 교육은 정기 교육, 기본 심화, 찾아가는 교육, 대면 온라인을 진행하겠습니다. 활용 사례 안내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은 AI 시대에 접어들며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를 넘어 한국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한 디지털 브레인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은 더욱 편리하고 보고서는 더욱 촘촘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산업진흥본부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출판 콘텐츠 팀으로 김진우 출판 콘텐츠 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출판 콘텐츠 팀 김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팀에서는 세종도서 지원 사업하고 문화나눔 보급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는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어서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도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종도서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25년 5월 1일부터 그다음에 26년 2월 28일까지 10개월간 기간 내 국내 초판 도서 발간 출판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술 부분은 최대 390종, 그다음에 교양 부분은 최대 440종을 선정을 할 예정이며 선정된 도서를 대상으로는 보급처 수요를 바탕으로 종당 870만 원 이내, 그다음에 최대 1,000만 원까지 구입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선정 제한으로는 출판사당 종당 8종 이하, 그다음에 선정 종수의 30% 이내의 번역서 선정 제한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정된 도서는 국내 및 해외 보급처 2천여 곳을 대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좀 공고가 빨라질 예정인데요. 올해는 3월부터 공고와 도서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결과 발표는 9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학술 부분은 430곳 출판사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2,289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92곳 출판사 353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양 부분은 1,055곳 출판사 4,628종 중 267곳 출판사 423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문학 나눔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역시 지원 대상은 25년 5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10개월이고요. 세종도서랑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간 내 국내 초판 문학도서 발간 출판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도서는 최대 390종이고 동일하게 선정된 도서를 대상으로 보급처 수요를 조사를 통해서 종당 870만 원 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선정 제한으로는 출판사당 9종 이하, 그 다음에 번역서는 선정 종수의 15% 이내로 번역서 선정 제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서 보급은 국내 및 해외 보급처 2천여 곳을 대상으로 보급될 예정이고요. 추진 절차는 세종도서와 동일합니다. 사업 공고는 3월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다만 선정 결과는 좀 더 빠르게 7월 중으로 선정 결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학나눔 역시 작년 실적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917곳 출판사가 출판사에 4,468종을 신청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 223곳 출판사 345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래산업팀입니다. 발표는 김종현 미래산업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미래산업팀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382종의 전자책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에 한정됐던 품질 검수 지원을 입법 2.0까지 확대하여 보다 양질의 전자책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전자책 제작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전자출판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은 연 3회 운영되며 연간 2,000종 내외의 전자책 제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법 2.0의 경우 종당 50만 원, 입법 3.0의 경우 최대 350만 원까지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출간 도서뿐만 아니라 미출간 원고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이제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은 전 출판사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제작비 지원과 함께 전자책 품질 검수, 제작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형 전자출판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출간 도서 또는 미출간 원고를 기반으로 하고요. 기존 전자책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멀티미디어형 기능과 방식에 적용된 전자책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판사가 주관으로 신청하며
필요시에는 개발사와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5개사를 선정하여 출판사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제작비뿐만 아니라 선정사 간 네트워킹 지원, 결과 공유, 성과 확산을 위한 최종 성과 교류에도 지원하오니 높은 제작비와 개발 부담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출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작년 성과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317종의 오디오북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오디오북 제작 지원 종수를 더 확대하여 보다 많은 출판 콘텐츠가 오디오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올해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은 연 2회로 공고 진행되고요. 연간 약 380종 내외의 오디오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회 공고당 출판사별로 최대 3종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종당 약 500만 원 내외의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제작 이후에는 주요 오디오북 유통 채널과 연계해서 홍보나 광고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AI 관련해서 그 오디오북 지원과 관련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26년도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우가 직접 참여하는 오디오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AI 기반 오디오북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 개최 관련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전자출판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온 출판사와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했으며 작년 공모에서는 304종의 전자출판물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종, 우수상 3종, 총 4종의 수상작을 선정했고 11월 초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공모 방식과 상금 규모는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자출판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오신 출판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판 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출판 산업 분야에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혁신 기술 과제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총 7개 과제를 지원하여 AI 기반 전자책 제작 편집 자동화, 불법 복제 대응 보안 기술, 입법 고도화, 출판 ERP, 웹소설 창작 지원 등 출판 제작 유통 창작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 지원했습니다. 26년 신규 과제는 지정 과제와 자유 과제를 포함해서 총 3개 내외를 선정하고 2억에서 3억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과제 중에서 기술 고도화와 또 성과 확산을 희망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후속 과제 2개 내외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절차에는 신규 과제 지원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후속 과제는 4월에서 5월 중에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접근성 비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디지털 출판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자책 비호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접근성 뷰어 기능을 추가 개발하여 유통사 뷰어에 적용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교보문고 알라딘 두 유통사의 iOS 앱에서 전자책을 읽으실 때 해당 접근성 뷰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나머지 세부 기능에 대한 추가 개발을 진행하고요. 앞서 접근성 뷰어 기능을 적용한 두 유통사 외에 추가로 한 곳 더 기능 적용 구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체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25년에는 이동 도서관 차량을 활용해 도서상간 지역과 문화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전자책, 오디오북, 디지털 콘텐츠 체험과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총 70회 운영하였고 총 2,263명이 체험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디지털 독서 환경에 대한 현장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사업인데요. 웹소설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웹소설 분야에서도 유통 활성화와 IP 확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그 현재 의견 수렴 단계로 지원 내용 및 세부 추진 방안은 그 공고를 통해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웹소설이 출판 산업의 중요한 원천 IP로 보고 유통과 확장을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공유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팀에서 준비한 사업 설명회는 사업 설명은 모두 소개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26년도 사업 참여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순서의 마지막으로 도서유통 선진화팀입니다. 김병주 도서유통 선진화 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사업은 지역서점 디지털 물류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 목적은 도서 물류에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를 다수의 서점이 공유해서 대량화를 통한 지역서점 물류비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작년 2025년 한 해 인천, 수원, 대전 지역에서 지역서점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 수배송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2026년에는 공모를 통해 전국 6곳을 추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역 내 서점 간 도서 물류 비용 절감을 목표로 물류 공동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다양한 운영 방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곳당 2.5억 원 이내에서 차량 운임비, 지역 거점 공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원받게 되시고요. 선정된 지역 거점은 도서 입출고 관리 시스템을 적용받아 물류 데이터 관리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추진 절차는 3월 공동 수배송 지역 거점 모집 공고를 통해 4월 최종 6곳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서점 스마트 기술 도입 사업입니다. 본 사업 목적은 지역서점이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서점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에는 총 66곳의 키오스크, 무인도서 보관함, 디스플레이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대폭 확대해서 키오스크는 50곳, 무인도서 보관함은 30곳,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50곳 규모로 지원합니다. 올해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신청하시면 선정 확률이 높으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점은 키오스크 통해서 상품 관리 및 고객 비대면 응대로 업무 효율화를 달성하실 수 있으며 무인도서 보관함을 이용해서 서점 운영 시간 이후에도 상관없이 고객이 도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월 공모 모집을 통해서 신청 접수 후 7월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선도 서점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데이터 기반 서점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총 71개 서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모를 통해서 전국 5개 권역에 120곳 서점을 모집해서 재고 관리, 큐레이션, 서점 마케팅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 서점은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에서 오랫동안 서점을 운영하신 서점 대표님께서 함께 방문해서 서점 도약을 위한 우선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더불어서 올해에는 지역 서점을 거점으로 한 독서 문화 활동이 다시 재개되는데요. 유아동, 청소년, 시니어 등 연령별 대상에 초점을 맞춘 서점 문화 활동을 전국 150곳 이상 서점에서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출판물 불법 유통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신고센터에서는 출판법 22조에서 규율하는 도서정가제, 그리고 23조에서 규율하는 인위적인 도서 구입을 통한 베스트셀러 진입 행위를 막기 위해서 조사 및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건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센터에서 1차 조사를 거친 뒤에 증빙 자료와 함께 지자체에 인계 처분하고 있고요. 이후 지자체에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내시면 그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 출판사와 마케팅사에서 인위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판매량이 상승하는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의심 도서에 대해서는 판매 데이터를 신고센터에서 분석한 이후에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사업은 출판물 불법 복제 인식 개선 및 민간 협력 모니터링입니다. 대학 교재를 포함한 출판물 무단 스캔 그리고 불법 복제 유통 방지를 위해서 웹하드, 지라이브러리, P2P 파일 공유 사이트 등 불법 유통 경로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건은 한국저작권보호원,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둔 컨텐츠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며 당사자인 출판사에게도 침해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학술출판협회와 함께 전국 100개 대학교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내에서 불법적으로 대학생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교재 스캔 파일 거래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대학생 저작권 홍보단, 체험형 워크숍 개최, 그리고 교재 구입 사용 캠페인 등 정당한 교재를 구매를 유도하는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3월, 9월 신학기에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활동으로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서유통 선진화팀 사업계획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초롱초롱한 눈빛들로 아주 열심히 봐주셔서 아주 진흥원 직원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예.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문화진흥본부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독서 입문팀, K북 문화교류팀, K북 수출지원팀,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교육팀입니다. 그럼 독서 입문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는 이창민 독서 입문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서입문팀 이창민입니다. 올해 저희 독서지능 사업 소개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작년도 어떤 도서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통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고 시작을 할게요. 먼저 전국 도서관 대출 통계를 보면 상위 5위 도서 중에 한강 작가님 도서가 4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50위권으로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도서가 흔한 남매 시리즈였는데 도서관 대출은 보통 방학 중에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패턴으로 이런 대출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진흥원에서 출판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산망 통계를 보면 작년 이제 도서 매출 탑 10위 이제 순위를 보면요. 소년이 온다, 모순, 혼모노,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초역 부처의 말, 트렌드 코리아, 금류 등이 차지했습니다. 24년 대비 달라진 점이 있다면 25년에는 소설 문학 파트 매출이 10% 정도 올랐고 반면에 자기개발 파트의 도서 매출이 한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김동혁 서울대 미디어 출판학과 교수 말에 따르면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는 자기개발 콘텐츠 수요가 작년에는 정서적 성찰이나 내면적 사유를 제공하는 곳으로 수요가 좀 옮겨갔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서율은 조금 매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에 의외로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율이 그 22년에는 75%를 차지했는데 작년에는 50%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탈자분들의 이제 응답을 보면은 그 이유가 영상 콘텐츠로 조금 많이 옮겨갔다라는 패턴을 보이시고요. 과금 부담이나 패턴 학습의 피로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OTT 이용률은 24년과 동일하게 25년도 89%를 차지했습니다. 또 유료 구독률도 50% 정도 차지하는데요. 이용하는 이유로는 낮은 피로도, 간편한 이용, 즉각적인 재미 등을 뽑았습니다. 문체부에서는 5년마다 독서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24년인데요. 24년의 주요 정책 아젠다가 잠재 독자의 독자 전환이었습니다. 이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작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대한민국 독서대전입니다. 독서대전은 저희가 매년 한 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해서 연중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작년에는 김포에서 개최했습니다. 연간 42만 명이 다녀가셨고요. 그 1년 동안 300여 개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고 9월 본행사는 김포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작년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출판사 부스를 좀 반영을 몇 군데를 방문하시면은 도서 구입 할인권 5,000원을 제공해 드렸는데 이게 조금 도서 출판사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을 받으셔서 이 콘텐츠는 조금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춘천입니다. 그림책과 김유정 문학촌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 책과 멀어지신 분들이 다시 책을 펼쳐보게끔 도서관 외 장소, 민간, 상업, 문화시설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민분들에게 도서 노출 빈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27년 지자체는 올해 6월 달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전주와 이천이 참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독서와 여행, 관광을 접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주는 도서관 여행, 서점 투어, 워케이션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모객 실적도 꽤 좋으셨고요. 행사 참여 후 도서관 방문의 수가 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도 많았습니다. 이천은 쌀과 도자기를 테마로 야외 행사를 가을 달에 많이 운영하셨는데요. 전년 대비 도서관 회원수나 대출 건수 상향 실적을 5% 이상 정도 많이 보였습니다. 올해는 공주와 안동입니다. 공주는 밤, 재민천, 나태주 문학관 중심으로 주요 독서 행사를 진행할 거고요. 안동은 만평 규모의 선성형 문화단지가 크게 있습니다. 또 이육사 문학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독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7년 지자체 두 곳은 7월 달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책 읽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처음 추진을 했습니다. 10개 북클럽을 주요 아이템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이제 6개월 이상 북클럽을 운영했습니다. 과학 분야의 송기령 박사님, 크리에이터 분야의 김지훈의 지식플레이, 스포츠 분야의 이승윤 개그맨, 웹툰 웹소설의 이종범 작가님들을 모셨고 단체 오픈 톡방이나 네이버 카페 통한 그 미션 마일리지 적립, 또 1년에 한 40번 정도 온오프 라인을 통해서 10명의 북멘토 분들과 만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24년에 저희 원에서 추진한 비독자 독자 전환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독서로 유입되게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 1순위가 동아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제 그 연간 북클럽을 운영을 했고요. 두 번째 효과가 있었던 게 도서 구입 지원인데 이거를 저희가 그 마일리지 적립으로 해석을 해서 작년에 이제 SNS에 책을 읽었다는 인증과 미션을 참여하시면은 만 원 정도 리워드를 적립해 드려서 보상해 주는 거를 한 4,000명 정도 이제 규모로 진행을 했고 이것도 한 6,000명 이상 많이 신청을 하셔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도 출판사, 서점, 독서단체, 민간기업, 학계 등 여러 자문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캠페인에 같이 참여하실 민간 보조사업자는 빠르면 이번 주에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디지털 독서 지원 사업도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온책방이란 이름으로 진행을 했고요. 총 6만 7천 명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대출 관수는 13만 권 정도 됐고요. 대출한 도서 저작권 비용은 해당 출판사에 다시 정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3개에서 4개씩 시의성에 맞는 큐레이션을 담아서 그 이제 도서도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약 연간 16만 종의 무료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5년 서비스는 지난달 초에 종료를 했고요. 26년 서비스는 좀 저희가 재단장을 해서 올 봄부터 다시 열 예정입니다. 다음 독서 경영 우수 직장 인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277개 직장이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인증 기업들은 독서 경영 도입 전후 직원들의 독서량과 율에서 많은 증가를 보였다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품 기획이나 뭐 직원 복지에도 반영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카지노 사업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게임 딜러분들한테 휴식 시간마다 뭐 휴대폰을 조금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독서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를 이제 주요 아이템으로 운영을 하시고요. HD 현대중공업,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독서 적금도 판매하시고 계십니다. 올해 인증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역 서점 통해서 저희가 회사 인증 기업 규모에 따라서 수십 건의 도서 구입 지원이 들어가고 전자책 구독권 지원과 직장으로 찾아가는 북콘서트 개최 등을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또 독서 경영의 도입 애로사항을 겪는 곳들을 대상으로 예비 인증 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26년에 도입을 해보시고 27년에 인증을 받아 가시라는 조금 다리 역할을 하는 컨설팅을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단입니다. 이건 약간 복지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10년 이상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 할머니 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이 활동가 분들이 그 대상별 맞춤형 책 읽기 교육을 이수하시고 어린이,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40에서 50분 동안 그림책을 읽어주시고 책과 관련된 놀이활동과 신체활동을 해주십니다. 26년 지역 주간처 8곳은 3월 달에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총 연간 160곳의 복지시설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출판사 마케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자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출판사 고정 도착층 확보를 목적으로 자율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결과 워크숍, 모니터링, 또 몇 개월 동안 각자 어떤 마케팅 사례를 하셨는지 그 모음집을 발간해서 다른 출판사들과 함께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종료 직후에 설문조사를 하는 점이 약간 좀 시기적으로 아쉬운 게 있는데 응답 결과를 보면은 약 25% 정도가 이 활동을 통해서 매출이 향상되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요. 50% 정도는 아직 뭐 매출 체감을 하기에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조금 많이 응답을 해주셔서 네. 올해도 이제 연장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3월 달에 모집을 할 거고 올해도 전년과 같이 약 30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지원금은 전년과 같이 300만 원이거나 약간 조금 증액해서 지원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데이터 마케팅 컨설팅 지원 사업도 저희가 같은 흐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 2인, 3인 등으로 이제 운영되는 출판사는 그 일당 100으로 혼자서 기획, 편집, 제작, 유통, 정산, 홍보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거나 좀 분석하실 시간은 조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컨설팅 보고서로 크게 3가지 목차를 제시해 드리는데 출판 시장 동향, 출판사 현황, 제안 파트 이렇게 3가지로
보고서를 내드립니다. 첫 번째 출판 시장 동향을 보시면요, 저희가 장르별 신간 발행 판매 규모, 유통사별 분기별 판매 규모, 지역, 연령, 성별, 요일별, 시간대별 판매 분석을 해드리고요. 출판사 현황은 판매 패턴, 주력 분야 베스트셀러와 비교, 시장 흐름, 검색량, 대출량, 인기 키워드, 홍보 채널 분석 등을 해드립니다. 마지막 제안 파트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출판사 맞춤형 기획, 마케팅 전략, 뉴스레터, 북클럽, SNS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해드립니다. 이게 참 요즘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독서입문팀의 주요한 내용은 마치겠고요. 콘텐츠 이용자분들의 특성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스크롤이나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 큰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숏폼 선호 동향이 한동안 조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길게 있는 책 읽는 문화가 멋있고 희소하게 보이는 힙한 것이 되었어요. 이 독서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트렌드를 조금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전문가분들의 자문회의를 지금 수차례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면은 장기 북클럽보다는 하루짜리 초단기 또는 일주일, 보름 단위의 북클럽을 운영해라. 대형 인플루언서보다는 소수의 다양한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북클럽, 또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상업, 문화, 생활시설에서 하는 독서 행사, 또 책 읽고 올 필요 없이 몸만 와서 빛이 된 책을 읽고 후기를 나누는 행사를 많이 제안해 주셨고요. 아니면 이런 조금 다양한 행사보다는 왜 관광공사에서 연간 대형 연예인들을 모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박보검 배우를 대표로 이제 1년 동안 홍보를 했죠. 독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명 모델을 섭외해서 독서는 멋지다라는 메시지를 1년 동안 쇼츠와 릴스 통해서 바이럴로 계속 홍보를 해라라고 제안을 주시는 전문가분도 계셨고요. 소수 의견으로는 좀 이건 재밌는 분야인데 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몇 년 동안 계속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남녀 매칭 프로그램으로 독서를 아이템으로 넣어라라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OTT 플랫폼에서 이 기획안을 어느 유명 회사에 제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자문 의견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풀어가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올 한 해 독서가 또 재밌고 지금 바로 할 수 있고 쉽다라는 인식이 전파되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업뿐만 아니라 독서 문화 전반적인 정보를 알차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K북 문화교류팀과 K북 수출지원팀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두 팀 사업 모두 김환희 K북 수출지원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소개받은 대로 K북 문화교류팀하고 수출지원팀을 맡고 있는 김환희라고 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우리 도서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화교류팀은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해당하는 사업들, 그리고 현지와의 출판 문화 교류를 통한 K북 인지도 제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K북 문화교류팀 사업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K북 수출 통합 플랫폼 사업입니다. 수출 플랫폼은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국내 출판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원하는 우리 도서의 샘플 포트폴리오 등 홍보 자료를 탑재하고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출의 단초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주력했고 올해는 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많은 바이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출판 트렌드 및 도서 정보를 웹진 형태로 제작해서 현재 7,500곳의 해외 출판 관계자에게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바이어들이 지금 플랫폼에 들어와서 한국 도서에 관심이 있으면 바로 출판사 에이전시와 연결하는 지금 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출판사나 에이전시 분들이 그 홍보 자료를 이 플랫폼에 많이 탑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플랫폼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올해는 좀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들이 플랫폼에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출용 출판 홍보 자료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용 홍보 지원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출판사빈 에이전시가 가장 먼저 진행하시는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샘플 번역 지원이고요. 업체당 연간 최대 15건을 지원하실 수 있고요. 한 건당 번역 실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년도는 471종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확장을 해서 한 50종 정도 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사업이고요. 한 개 언어 제작 시에 최대 실비 300만 원까지 제작 지원을 하고요. 두 개 언어 제작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53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출판사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 이제 수출용 홍보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어서 그 활용하는 것들에 제작하고 활용하는 컨설팅도 상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출판 콘텐츠 해외 발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출판사의 국내 출판물을 저작권을 수입하는 해외 출판사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해외 출판사가 국내 그 출판물을 출간을 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 사업에서는 이 사업에서는 문학 분야는 제외하고 비문학 분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종 내외로 지원을 하고 권역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그 국내 출판사와 에이전시가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할 시에 많이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K 그림책 맞춤형 세계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골자는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한국 그림책의 해외 확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2026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공모일 기준 1년 이내인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 6월 말까지 지금 해당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25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발행된 국내 창작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9종의 그 총 상금 1억 1,200만 원 지금 수여하고 있고요. 선정 시 상금뿐만 아니라 진흥원 해외 사업에 전체가 포함이 돼서 늘 전시하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K북 현지 맞춤형 교류 사업입니다. 이 전 세계의 제외 한국문화원하고 한국홍보관, 세종학당, 한글학교, 해외대학,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K북들, 그러니까 한국 도서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제외한국문화원이나 문화홍보관과 협업해서 현지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지 독자에 맞춤형 K북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그 문화원에 가보시면 도서관들이 늘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도서관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래된 도서들로 비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북큐레이션 및 독자 행사도 저희가 이 사업에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웹소설 번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 웹소설은 최근 더 급성장하고 있고, 뭐 OTT 시리즈나 뭐 영화의 IP 원천으로 많이 활용돼서 지금 많이 각광받는 분야인데요. 그 웹소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웹소설의 초록 샘플 번역비 감수비 일부를 지원하고요. 총 15반자 내외에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고요. 4월에 선정해서 5월부터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출 지원팀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출 지원팀 사업은 앞에 문화교류팀 사업에 비해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만나고 수출 상담을 하고 해외에 나가서 뭐 작가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좀 더 그 접점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K북 저작권 마켓입니다. 예,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내 참가사 100개사, 해외 참가사 100개사를 대상으로 6월 중순에 3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참가사 간 1:1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 수출 상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뭐 통역이라든지 IR 피칭, 도서 전시 공간, 디렉토리북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재작년부터 저희가 100개사 이상으로 규모를 정착을 했는데요. 그 해외 바이어들한테도 이 사업은 좀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서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해외 바이어들을 모집을 할 때 좀 유력 바이어들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100개를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해외 바이어들 대상으로도 공모하고 선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개사 선정하는데 한 2.5대 1,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들이 한 250개사 이상 한국에 오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할 정도로 좀 인지도가 좀 높아진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개사나 되다 보니까 그 바이어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꾸준하게 바이어들의 그간 한국 도서의 수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금 더 그 매칭의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사업입니다. 저희 이 사업은 10년 넘게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앞에 저작권 마켓이랑 좀 반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 마켓은 해외 바이어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B2B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도서전은 국내 참가사가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 가서 그 해외 그 출판 관계자와 1:1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국가는 조금 더 변동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예정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태국, 베트남, 7월에 대만, 9월에 뉴욕, 11월에 이탈리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그 출판사 대상으로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도 100개사 이상 지금 선호도 조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높은 순위를 기본으로 하고요. 일단은 그 동남아 시장은 그 한국 도서가 아주 오랫동안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매해 여러 나라를 좀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한 번 가는 거에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한 번 나가면 이틀씩 진행하게 되는데요. 태국, 베트남을 2개국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베트남에서 수요일은 이동일로 잡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태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한 번 가실 때 두 개 나라 바이어들을 다 만나실 수 있어서 이런 방식을 좀 채택을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대만이랑 뉴욕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좀 연달아 지금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대만은 지금 가장 좀 핫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국내 도서를 수입하는 물량이 지금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이라서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 같아서 대만을 선정을 했고요. 미국은 가장 가보고 싶은 시장인데 실제로 잘 뚫리지는 않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고 가장 영향력이 많은 시장이라서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지금 미국의 메이저 출판사들이 작년 찾아가는 뉴욕 도서전에 많이 방문을 했고요. 올해는 조금 더 그 결정권자 위주로 저희가 좀 세팅을 해서 뉴욕을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게 그 1등 시장의 좀 확률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11월 이탈리아는요. 저희 유럽권에 지금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데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진행을 했는데 국제 도서전이 있는 나라는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이제 볼로냐 아동 도서전이 있어서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볼로냐 아동 도서전은 아동 도서에 국한된 도서전이기 때문에 그 일반 출판물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가본 적이 없는 시장입니다. 이탈리아는. 근데 현지 조사를 좀 해보고 에이전시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보니 그 일반 출판물 문학 분야도 그렇고 논픽션 분야도 그렇고 좀 다양하게 수입 요청들이 이탈리아가 있는 시장이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올해는 좀 이탈리아를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걸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정 규모는 참가사 15개에서 24개사 내외가 될 거고요. 위탁 도서는 100종 정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각 그 사업별로 한 3개월 전쯤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이니까 저희 홈페이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도서전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그 주요 해외 도서전에 한국 수출 상담관을 조성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런던 3월, 볼로냐 4월, 프랑크푸르트 10월, 상하이 국제아동 도서전 11월 전년도와 같고요. 런던 10개사, 볼로냐 40개사, 프랑크푸르트 15개사, 상하이 국제아동도서전 10개사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런던과 볼로냐는 지금 3월, 4월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25년 말에 작년 연말에 모두 선정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선정사들하고 이제 아직은 이제 구획이 확정되진 않아서 이제 참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작가 홍보관 같은 경우는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서만 진행이 되는데요. 다른 도서전은 보통 그 출판사하고 에이전시가 주력으로 가는 도서전이라면 볼로냐 아동 도서전은 작가 그리고 뭐 작가 지망생들 또 그 메인 참가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여 작가 5인하고 전시 작가 10인 선정 이미 완료됐고요. 같이 가서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K북 글로벌백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저희가 세부 내용은 좀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그 홍보 자료를 만들고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출간 후에 프로모션들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 모든 절차가 이 사업 안에 원스톱으로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가능성이 높은 도서 혹은 프로젝트들을 선정을 해서 그 과정별로 뭐 홍보 자료 제작 지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직접 나가셔서 수출 활동들을 지원하는 나가셔서 이제 수출 활동을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앞서 설명드린 찾아간 도서전이나 해외 도서전의 진흥원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도 저희가 여기 선정된 도서들의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계약 후에 저희가 이제 그 계약까지의 보통 수출들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이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계약 후에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가 더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지금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에 그 뭐 작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지 해서 그 현지에서 판매를 위한 어떤 활동들을 또 실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월 달에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요. 2월 말이나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공고를 낼 예정이니까 그 홈페이지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기팀 소개해 드리느냐고 좀 오래 걸렸는데요.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진흥본부 마지막으로 디지털 콘텐츠 교육팀입니다. 유신영 디지털 콘텐츠 교육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교육팀 담당하고 있는 유신영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그 저희 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강사 선생님들, 컨설턴트 분들, 또 지원 사업 출판사, 또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출판지식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님들 많이 와주셨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은 출판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과 또 앞서 이제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소출판사 성장 도약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사업 말씀드리고 이어서 중소출판사 성장 도약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사업 중에 첫 번째로 디지털 북센터 운영입니다. 무슨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제 사업명은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제작 실무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전자책 기획 및 제작 과정, 오디오북 기획 및 제작 과정, 작년에 신설한 디지털 출판 이해와 AI 활용 출판 과정 이렇게 3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3개 과정별로 15명에서 20명의 이제 교육생들이 계시고요. 교육 받는 동안 이제 보조 강사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실제 전자책을 기획하고 제작해 보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각 과정별로 1회씩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정은 제작한 디지털 출판 콘텐츠가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또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현재의 트렌드나 이슈 등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작년에도 특강 및 세미나로 운영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63명 정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도 빠르면 상반기, 하반기에 그 전략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입니다. 이 사업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출판사에 취업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로는 출판 수출 아카데미 운영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예비자 과정, 재직자 기본 과정, 재직자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예비자 과정이 이제 예비 출판인들도 다 들으실 수 있다면 재직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출판계 재직자 분들만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출판사 담당자라든가 에이전시에 계신 분들이 다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이 과정도 상하반기 1회씩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앞서 김환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도서전이나 해외 도서전의 일정과는 겹치지 않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재직자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출 전문 인력 취업 지원 사업인데요. 피보험자 수가 20인 이하인 출판사나 에이전시에서 출판 수출 관련해서 정규직 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 4개월 동안 월 1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10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웹소설 번역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진흥원에서 처음 진행을 했고요. 올해 웹소설 산업 지원 사업이 꽤 많이 진흥원에 늘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번역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국내 교육기관을 통해서 웹소설 번역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대 통번역대학원에서 이 사업을 같이 수행을 해주셨고 웹소설 콘텐츠를 샘플이나 이제 시놉시스 같은 것들을 CP사에서 제공을 해주십니다. 작년에 같이 해주셨던 CP사는 스토리위드와 로크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예산을 지원해드리고 교육기관에서 번역 인력을 양성을 하고 번역 인력들이 CP사에서 제공한 샘플 원고를 번역해서 CP사에 제공해드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2016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판계 3년 이상 재직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해외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 있는 출판사나 에이전시, 즉 출판 선도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에 계신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등 현장 전문가와 특강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사업들이 다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진행된다면 이 사업은 해외에 직접 나가서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교육 사업으로는 한국출판인 회의에서 함께 해주시는 서울출판 예비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판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출판 편집자, 마케터, 디자이너 이렇게 3개 부문에서 62명의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사업들은 다 출판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중소출판사 성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사실 연초에 사업 설명회를 같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초에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 그만큼 추진 절차도 조금 일정을 앞당겨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장 부문 제작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성장 부문과 도약 부문으로 나누는 것은 창업 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 부문은 소기업, 즉 매출액 50억 이하이면서 창업이 7년 이하인 출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성장 부문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기획안을 접수받아서 완성 원고를 지원하는 파트가 있었고 완성 원고를 접수받아서 종이책으로 제작 지원하는 파트가 있었는데요.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완성 원고를 종이책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편수는 늘리되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제작 지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총 60편을 선정해서 최대 출판 지원금 80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사업 공고 시기를 당겨서 3월에 사업을 공고하고
선정된 출판사는 11월까지 도서를 발간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소출판사 성장부문 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그 출판사나 뭐 국민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출판 관련 종사자나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수시 컨설팅이 있고, 그 중소출판사 성장 부문의 제작 지원 사업과 공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출판사면 참여하실 수 있는 집중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집중 컨설팅은 제작, 마케팅, 수출, 세무 등 분야별 출판 전문가가 직접 대면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30개사 대상으로 8회 정도의 대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집중 컨설팅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시 컨설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출판 실무 전반에 대해서 그 위에서 말씀드린 제작부터 세무까지 전반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출판사 성장부문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판지식 창업보육센터라는 그 사업명으로도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현재 이 건물 5층에 출판지식 창업보육센터라고 저희가 진흥원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작년까지는 20개사가 이제 입주해 계셨고, 최근 2개사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22개 보육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발생이 되면 그때 입주 기업 모집 공고를 해드리고요. 그 입주하신 기업에게는 도서 제작비와 그 AI 도입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올해는 그 입주 기업과 함께 서울국제도서전에 그 공동관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부분이 중소출판사 성장 부분 지원 사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도약 부문 지원 사업인데요. 매출액 50억 이하 출판사라는 기준은 같지만 창업한 지 7년을 초과한 출판사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작 지원 부문은 앞서 말씀드린 성장 부문의 제작 지원 사업과 사업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완성된 원고를 종이책으로 발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규모는 성장 부문과 동일하게 60여 편을 선정하되 제작 지원금은 1,500만 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약 부문 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그 콘텐츠 산업 통계를 보면 출판업계가 AI 도입률이 가장 낮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20.2%, 20.0% 이제 도입률이 그 정도 되면 출판 산업 쪽은 8.2% 정도로 가장 저조하고 그 진입하는데 좀 지원금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AI 구독료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AI 구독을 통해서 디지털 경영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규모가 30곳 한 곳당 200만 원의 실비 지원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지원금을 줄여서 지원 규모를 좀 늘리려는 방향으로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거는 그 사업을 실제 실행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원 대상이 도약 부문의 제작 지원 사업과 그 독서 입문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마케팅 지원 사업 선정사만 대상으로 저희가 한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지만 2026년 사업 설명회 자료집과 영상은 2월 중 진흥원 누리집 통합자료실과 유튜브의 채널에 각각 게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 궁금하신 점은 진흥원과 진흥원 누리집 각 사업별 담당 부서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오늘 사업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